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조준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닥터 존스 김준영입니다. 네,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우리 하려고 하는 거죠? 혈압이에요? 아닙니다. 요즘은 패션처럼 돼버린 우리 1.5 네. 거북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우리가 자율신경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 자율신경과 1.5는 떼래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1.5과 거북목의 우리 무서운 점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자율신경은 있잖아요. 네. 흉추에서 나오는 신경을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일자목이 자율신경과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자, 흉추에서 나오는 신경은 어디를 지나갈까요? 흉추를 지나가겠죠. 그렇죠. 흉추에서 나오지만 목을 지나지 않고는 흉추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목에 위험이 생기면 흉추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자율신경에 대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목 바로 위에 연접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목 거북목이 되었다 그러면 펼쳐졌다는 뜻이거든요. 펼쳐지면 위아래 모두 물리적인 긴장도가 형성이 되면서 전체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뇌에서부터 목을 타고 등으로 가서 네. 자율신경이라는 게 시작이 되니까 목이 문제다. 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럼 오늘 일자목 흥미진진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일자목, 거북목 하면 목의 모양만 이렇게 거북이처럼 막 펼쳐지는 걸로만 생각을 하는데, 자, 일자목이 되면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자율신경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럼 자율신경에는 어떤 영향을 주냐? 1번, 혈액순환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우리가 코골이를 한다는 거는 어떻게 되냐? 목 뒤로 넘어가는 기도가 좁아진 형태가 코골이를 하는 형태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가 있겠어요. 하나는 근육이 붙는 거, 그리고 근육 위쪽에 있는 점막이 붙는 건데, 일자목이 되면서 혈액순환 장애가 되면 혈액이 정체가 되면서 점막이 쉽게 붙습니다. 두 번째, 일자목이 되면 거기서 유해 신호들이 근골격계로 계속 돌면서 근육들을 더욱 수축시키면서 더 두껍게 만들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좁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일자목만 치료해줘도 수면이 좋아지고 코골이가 줄고 이갈이가 주는 것들을 환자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뇌 혈관의 문제다. 이거는 혈관 자체가 약해지고 네. 문제가 생기는 건데, 이런 혈관의 문제가 최근에는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급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자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사실 정확한 원인이 밝혀져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뭐 유전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뭐 아니면 혈관이 약해져서 그렇다, 뭐 말들은 많지만 뇌의 혈액순환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은 일자목이 제일 첫 번째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억력이 떨어진다, 요즘 머리가 이렇게 멍하다, 아니면 호르몬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분들은 항상 일자목을 확인해 보시고 꼭 치료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일자목이 되면 목만 사진을 찍어 보면 목에만 일자목으로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전체 사진을 찍어 보면 허리도 틀어져 있지, 등도 펼쳐져 있지, 그리고 척추가 이 3차원적으로 돌아 있는 경우가 많은데, 왜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냐? 목이 펼쳐지고 앞으로 꺾여지면 고정하기 위해서 등, 흉추, 그리고 골반이 같이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틀어진 골반 위에다가 우리 상체를 얹어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체의 양쪽으로 떨어지는 하중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가면서 허리 통증도 유발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목이 펼쳐지면 대부분 등도 둥그스름하게 있어야 되는데 완전히 펼쳐진 형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등에서 나와야 될 자율신경 또한 예민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 장애가 생기면 배꼽 밑으로의 문제도 반드시 동반이 될 가능성이 많죠. 그분들의 특징을 보면 우리 다리 뒤쪽 보면 혈관들이 막 튀어나온 거를 하지정맥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거울을 봐가지고 혈관이 튀어나와 있다, 그러면 등이 펼쳐진 형태가 있을 가능성이 많고 골반이 틀어진 형태가 많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일자목, 거북목인 경우가 태반입니다. 진짜 이렇게 생각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내가 사고를 당했어요. 네네. 그래서 목을 탁 다쳤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전신마비가 오죠. 전신마비가 네네. 되는 거죠. 진짜 입만 살아가지고 있고 2m는 못 쓰지 네네. 않습니까? 우리 몸의 모든 신경은 목을 일단 지나가야지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뭐 하지정맥류 얘기도 했지만 하지 불안증후군. 그렇죠. 자려고 하면 다리가 막 저려. 네. 아니면 자다가 쥐가 잘라. 네네. 이래서 수면이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것도 목에서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많다. 허리가 아파가지고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는데 별 게 없다. 네. 뭐 이 정도 뭐 있을 수 있는 디스크다. 뭐 이런 분들 꼭 목을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내 몸의 증상들이 목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만성 통증, 우리가 잘 낫지 않는 통증들이거든요. 근육을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근육이 통증이 발생했다는 것은 근육이 짧아지고 두꺼워졌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근육을 짧아지고 두꺼워지게 만드는 요소는 뭐냐? 우리 몸이 불안정할 때 그 불안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근육들이 쪼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 있을 때 위에서 이렇게 흔들어대면 얼마나 불안정하죠? 그래서 이 목 위쪽이 불안정한 모양으로 변해버리면 전신의 근육들은 모두 수축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단하게 뭉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목이 안정화되면 근육들이 그렇게 힘을 안 써도 우리 몸이 평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일자목과 거북목이 어느 정도 안정화시켜주면 우리 몸의 전신의 근육이 원활하게 기능을 하게 되면서 통증은 물론 그 기능들 자체가 원활하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씀인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통증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가만히 둘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 없죠. 아픈데 네. 약을 먹든지 네. 파스를 붙이든지 뭐 어떻게든 치료를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네. 하실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통증이 없어지지 않는 것이 만성 통증이지 네. 않습니까? 여러 검사들을 많이 하고 여러 치료들을 많이 받았지만 계속 있다 그러면 검사하지 않은 부분, 네. 치료하지 않은 부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확 열어놔야지 네. 됩니다. 대부분은 목을 검사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서 목을 위주로 네. 대부분 검사를 하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 다 다른 병원을 다니시다가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검사를 목부터 하는 것이 저희들이 생각하는 핵심적인 원인을 놓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자세가 좋다라고 하는 거는 내 생각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거울을 딱 보고 자세를 바르게 했어. 우리가 이제 엑스레이 사진 찍으면 그걸 알 수 있는데 다 삐뚤어져 있어요. 자기는 똑바로 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기는 바르게 앉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 몸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른 자세를 했다고 해서 물론 좋은 영향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반드시 좋은 건 아니다. 그리고 내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바른 자세로 이게 고쳐 앉으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일정 부분은 맞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맞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뭐 저희들이 매번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또 한 번 더 일자목에 대해서 오늘 또 깊은 내용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고 사실 뭐 저희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일자목으로 고생을 하고 계세요. 네. 실제 이게 진짜 목이랑 문제가 관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오늘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